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윤진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당뇨병의 완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당뇨병 하면 이거 불치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다고요? 많이 있죠. 완치되는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고,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는 치료를 하면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완치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치료를 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환자가 좀 똑똑해지면서 잘 이해를 하면 완치가 잘 돼요. 그래서 사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의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뇨병은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치료 방법만 잘 선택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또 완치된 환자의 차트를 갖고 나오셨다고요? 그럼요. 이거 좀 오래된 건데 이 환자는요. 이 환자를 보면은 처음 들어올 적에 여기도 있네. 3주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 3주 됐다고 완치된다는 법 없죠. 안 된다고 좀 나빠지는 거 이따가 치료했는데 이 환자는 인식법을 달았어요. 이쪽 인신양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량,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낮 기초량, 밤 기초량. 혈당치가 410에 345였죠. 두째 날도 400.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한 3, 4일 되니까 153, 93. 완전 정상화됐죠. 이게 아침 식전, 아침 식구, 점심 식전, 점심 식구, 저녁 식전, 저녁 식구, 잠자기 전. 하루 7번 진 거예요. 근데 400이었던 것이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3일 지나까지 거의 정상화됐죠? 다 정상화됐어요. 그랬더니 다 난 사는데 석 달 후에 봤더니 아까 10이었잖아요. 아침 식사량 10이었죠? 얼마 줄어서 2로 줄었죠? 2로 줄었고 이게 기초량도 보니까 4로 줄었어요. 아까 10이었던 게. 어떻게 돼요? 혈당치는 계속해서 100 정도죠. 정상이죠. 인슐린 양이요. 10에서 2로 줄어서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혈당을 정상 유지하고 있죠. 석 달로가 됐어요. 넉 달로 되니까 1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의 1이 줄었어요. 처음에 넉 달로. 혈당은 계속 정상이에요. 그죠? 나중에 0.2, 0.5. 그럼 얼마예요? 10에 0.5면은 0.2면은 뭐 한 20분의 1이 줄은 거죠? 5달 후에는요, 제로가 됐어요. 혈당 정상이에요. 이 환자는 기계 뜨고 한 5년 후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정상화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안 낫는 방법으로 치료했다 그러면 저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혈당 올라가고. 인수가 약이 똑같아 동등하다 그러면 먹는 약이 점점 반을 했다가 하나를 했다가 두 알 했다가 세 알 했다가 계속 증가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단이었던 것이 제로까지 0.2까지 줄어들었죠. 영 다른 얘기죠. 자, 이 환자도 다른 환자인데요. 보면은 인슐린이 처음 들어올 적에 혈당치에 파란 게 혈당치 보면은 450 정도 됐어요. 그죠? 평일 단체 7번 잰 게 아까 똑같죠? 근데 인슐린 양은 여기 보세요. 이제 빨간 거니까 이쪽에 인슐린인데 10단위 정도 들어가다 토탈이 160단위까지 들어갔습니다. 150단위. 이쪽에 150이니까 여기 150단위. 그런데 그다음부터 인슐린 양을 계속 줄였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얼마 줄었습니까? 10단위 전까지 줄어들었더니 그래서 혈당치는 정상화된다 계속 유지해. 인슐린 양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치 계속 유지해. 아까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정상. 이게 7번째가 100이니까 그래서 98일 만에는 인슐린 너무 적게 되니까 인슐린 들어가 끊어버렸어요. 기계를 떼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도 혈당치 평균은 100으로 조절되고 있어요. 완치가 됐죠. 그러면 이 환자가 우리가 이제 과학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이 환자한테 벌어졌느냐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혈당 떨어지고 공복혈당 떨어졌는데 췌장 인슐린 분비량을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적어 보니까 이번 시에는 공복 시에는 이번에 공복 시와 식전과 식중분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기계 띄고 나서 3개월 후 완치되고 기계 띄고 나서 3개월 후입니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식전 인슐린치도 증가하고 식후 인슐린치도 약 10배 증가했어요.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인슐린 나오는 양을 재는데 그것이 정상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화 됐으니까 당뇨병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나버린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약을 치료하는 환자들, 의사들은 먹는 치료하는 그쪽 그룹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고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완치가 됐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몸속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췌장이 정상 기능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당뇨병 학회인, 전 세계 학회예요. 유로 당뇨병 학회의 46회 우리가 발표한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건데 이게 지금 췌장 기능이에요. 췌장 기능 보면은 이렇게 됐던 것이 이게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점점 증가해요. 7 정도 되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가 뭐냐? 혈당치입니다. 이것이 당화혈색소예요. 혈당치가 이게 3개월 혈당치 평균이 당화혈색소니까 6% 되면 완전히 정상인 거예요. 처음에 높았다가 1년부터는 완전히 정상화돼가지고 합병도 예방하면서 췌장을 회복하죠. 근데 이전에 먹는 약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췌장 기능은 이렇게 떨어지고 당화혈색은 올라가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악화시키는 치료하는 것 그룹도 있고 먹약처럼 그죠? 인고췌장을 거꾸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된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그 이유는 병들었던 췌장이 회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 유명 학술지에 내 이름으로 그것이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요. 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 췌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도 하는데요. 이 치료의 원리가 어떤 거길래 도대체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완치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췌장 회복되는 거. 왜 췌장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완치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뇨병은 정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정상 아닌 게 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당뇨병은 원인이 뭐냐면 음식 먹어서 소화되어 오는 포도당이 에너지 원인, 그 혈당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니까 이것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지고 피 속에 있던 살 속으로 들어가 힘이 잃고 살로 바뀌어가지고 힘이 잃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갈 적에 문제는 뭐냐면 소화는 안 문제인데 당뇨병에 정상에 비해서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적이 안 되는 인슐린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당이 일로 못 들어가요. 그 포도당이 피 속에 남아있어가 혈당이 높아지죠. 고혈당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몸 어떻게 에너지 공급 못 받았으니까 근육이나 우리 뇌나 에너지 공급 못하니까 생각도 못하고 힘도 빠지고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면 계속 힘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포상을 만들어요. 자기 몸이 녹여내린다는 것은 몸이 파괴되는 녀석이 작으니까. 그래서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망가지고 아까 발기부전도 빠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증 와서 죽게 되는 병이 당뇨병이라는 병이에요. 빨리중병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원인이 이거예요. 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못 치료하는 사람도 어떻게 치료하냐면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작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원인을 잘못 생각해서 계속 망가진다고요. 계속 망가진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그렇다면은 인공장기를 만들자. 제가요, 안경을 꼈는데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공 눈을 꼈어요. 근데 보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안경을 만들자. 인공 췌장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개 합쳐서 정상 췌장에서 원인이 없어졌죠? 원인이 없어지면 완치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인공 췌장기를 도움을 받아서 완치가 됐죠. 그렇죠? 첫째 완치. 그런 것들 음식을 먹은 것이 그냥 들어와서 포당도 높이지 않고 들어가니까 혈당치도 정상화되면서 몸도 좋아하니까 힘도 세지고 살도 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던 것도 짜부러 정도가 펴진단 말이에요. 그 눈 나쁘고 눈 좋아지고 콩팥 나쁘고 콩팥 좋아지고 심장 좋아지고 다 좋아지죠. 그래서 합병증이 없어져. 있던 것도 없어요. 예방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몸이 살이 찐다는 것은 췌장도 우리 몸이니까 자기 췌장도 살이 찌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얘기를 점점 찌면은 인공췌장이 점점 기능을 줄여버리면은 아까처럼 좀 줄였죠?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만 갖고도 정상될 수 있으니까 이거 안경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완치죠, 완전히. 그래서 인공췌장 당근 완치 상태예요, 안경 결속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합병증 없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은 완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예방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직접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영월군. 약 3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올해 나이 80살의 라종빈 씨. 라종빈 씨 나름대로 당뇨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데 힘든 것은 치아가 빠지고 그것부터 힘들고 또 눈이 또 백내장이 오면서 녹내장까지 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면 다리 절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혈액 투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참 막 하루에 밥 한 공기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가면서 3분 1씩 먹어가면서 어그저 배를 골아가면서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뇨가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라종빈 씨. 약 30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먹는 약의 개수만 늘어나고 별다른 차도를 느끼지 못하였다는데 300이 가까웠다고 계속 2010년부터 12년까지 전에 것도 그랬어 전에 것도 그러면 야, 당이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하나하나 올려서 먹은 거지 한 5알까지 먹었다고. 그랬던 그에게 변화가 생긴 건 약 1년 전부터였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 인슐린 펌프 단 후에는 엄청 좋죠. 그냥 밥을 내 맘대로 먹고 아침 일어나도 몸이 해먹고 심지어 발에서 땀이 나요. 땀이 이렇게 걸으면은 전에는 그런 땀 하나도 없고 발이 그냥 터져버리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어쩌는지 눈도 녹내장이 이 펌프 달기 전까지는 작년 7월 전까지는 안압이 2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9밖에 안 돼가요. 9.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좋아지는가 봐요. 내가.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지 1년째. 인슐린 주입량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라종빈 씨. 인슐린 펌프 달고 다니면 그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무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떨어져 이게 달고 다니더니 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게 무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 먹는 것보다 더 편해 이게. 지금처럼 인슐린 펌프 치료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완치도 가능할 거라 믿고 있는 라종빈 씨. 자신과 같은 병을 앓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당뇨 환자들 약 먹어서 자꾸 양이 늘어나니까 이게 저 사람 이게 내가 안 넣는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완치라는 게 없다. 근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완치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 약 같은 것도 제일 처음이 30 넣었었는데 지금 13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내 췌장이 지금 그만큼 활동한다는 얘기라고요. 고생 안 하고 그만큼 편안하고 밥 먹기 편하고 내가 양이 없어서 못 먹지 그냥 뭐 얼마인지 먹어도 상관없는 것을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합병증이 안 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세상 살기 때문에 모쪼록이
뭐 빨리 가서 인슐린 펌프를 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거의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넘는 병력이면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은 포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거 한 33년 됐네요. 30년 이상 됐으니까. 그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뜨렸을 거예요. 이 환자 이때까지 보니까 뭐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이가 다 빠져버리고 이게 몸이 축소된 거예요. 그죠? 그거 빠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하루 종일 먹는 양이 잡곡밥을 한 공기를 하루 종일 먹었대요.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삐쩍하게 몸무게가 10kg 줄고 그냥 근데 뭐 그것도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기까지 만들었죠. 주사 방법까지. 그런데 초도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몸이 많이 망가진 거죠. 이렇게 많이 망가진 사람도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꼭 오래됐다고 꼭 안 나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빨리 올수록 합병증도 적으니까 췌장도 조금 망가졌을 테니까 잘 낫겠죠. 그죠?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이분처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당뇨 치료를 했어도 효과가 없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기에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조기에 치료하면은 거의 100% 낫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 없지만 99.99%. 그래서 한번 보죠. 이게 전 세계 학술지에 세계적인 영어로 된 전문 학술지에 이게 이제 병력이에요, 병력. 병력이라는 게 당뇨병 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그죠? 인슐린펌프 달게. 1년 전에, 1년 이내 온 사람 보면은 1년 후에 보니까 약 68%가 기계 뜨고 나서 완치가 됐어요. 빨간 건 안 났다는 거고. 2년, 5년 사이에는 약 한 50% 정도. 그죠? 6년, 10년 사이에는 3분의 1 정도. 11년, 15년 사이에는 20%. 16년 된 사람은요, 1년 후에 낫지 않아서 한 2년이나 3년부터 낫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를 보면요, 뭐에 반비례 하냐면, 이 병력이 높을수록 낫는 일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병력이 높을수록 첫 번째 시작하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망가졌으니까. 조금 기스 났으니까 금방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조금 나빠지면 금방 좋아지죠. 그래서 초기 때문에 오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번에 미국 당뇨학회 작년 미국 당뇨 발표한 건데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병력이죠. 1년 이내, 1년 5년 사이, 5년 10년 사이, 10년 이상 환자를 보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것이 6개월 이후에 훨씬 빨간 건 넘죠. 파란 것보다. 같은 치료를 해도 초기 때 환자는 췌장 기능이 훨씬 좋아져요. 빨리죠. 근데 한 7 정도 되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사람은 굉장히 1년 후에 완치율이 많겠죠.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또 뭐냐면 이 전체가 700명인데 겨우 28명. 굉장히 작은 숫자죠. 약 3%도 안 되는 숫자가 1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슐린펌프는 말기한다는 유언비에 속아가지고 안 왔단 말이에요. 일찍 오면 되는 건데 이게 똑똑히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조기에 치료해야 그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만나본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일반적인 인슐린 주사 치료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두 치료법은 분명히 그 방법도 또 치료의 효과도 다른 거죠. 그럼요. 이 환자는요. 먹약 먹고 인슐린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이 TV를 보다가 보니까 인슐린 뭐 그러니까 지 맞고 인슐린 주사요법인지 알았대요.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또 두 번째 보니까 좀 다른데? 세 번째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구나. 사람들이 착각하시더라고. 인슐린 주사요법은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미워요. 그건 정말 망치는 방법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요법은 그거랑 영 다른 법입니다. 뭐 이 방송에서 계속 듣는 분 알겠지만 인슐린 들어가는 패턴, 들어간 주입 방법이 몸에 나오는 게 패턴이 저쪽은 아주 비정상이에요. 인슐린 주사요법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인슐린 치료약 보면 정상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율동하죠. 그죠? 영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존에 치료하는 치료 원리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확실히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보신 것처럼 매번 새롭게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착용을 하면 며칠씩 계속 지속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며칠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할까요? 3일에 한 번씩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그 3일이면 72시간이죠. 그죠? 72시간 동안 여기다 딱 붙이고 있다가 조금 바늘이 꽂아 있으니까 하나 아프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바늘이니까. 하고 있다가 3일에 한 번씩 그 바늘을 빼고 다시 꽂고 주사기 바꾸고 인슐린 집어넣고 다시 달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신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이 당뇨병의 완치가 과연 가능한 게 맞나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올바른 당뇨 치료의 방법. 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